딱 입장하셨어요. 네, 예. 네, 네. 아슬아슬하게 도착해 밑에서 주셔서. 문을 안 열어주시네. 어디서요? 밑에서요? 네. 저런. 굉장히 알겠습니다. 그 본분에 충실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예. 자, 오시느라고들 애쓰셨고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 드릴게요. 오늘 오전에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이 미국 정보당국의 대통령실 도청 의혹에 대해서 악의적 도감청 정황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자들 질문이 이어지니까 한국 특파원한테 구체적으로 묻지 마시죠. 이런 대답을 해서 논란입니다. 계속되는 도청 의혹 논란, 청취자 여러분 뉴스 다 접하고 계실 텐데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오늘은 5글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본론 들어가기 전에 강릉 산불 피해가지고 심각합니다. 국회에서 혹시 피해 입은 주민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자, 네. 황교안 대변인 민주당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먼저 희생당하신 분이 계시고 또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재명 당대표께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우리 국회 차원, 우리 민주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네. 현재 당대표와 지도부는 지금 현재 강릉 지금 현장에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피해 현장도 보고 또 그 강릉 그 다오 펜션 사고 현장도 직접 가서 방문하고 피해 지역 방문하고 있고요. 예, 지금 하는 상태이고요. 그 뭐니 해도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제가 또 언론에서 소식을 접했습니다마는 김진태 또 지사께서 또 KBS 또 고소까지 네. 기자의 고소까지 있었는데요. 그 과거에 그 강원도 산불 위기경보 경계가 내려진 31일 날 골프장에서 골프 연습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조퇴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31일이 아니라 3일 연가 3일 날 연가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이 됐죠. 네. 참 이렇게 뻔한 거짓말로 지역민과 국민의 공분을 산 것으로 억울하다고 KBS 기자를 고소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국민께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다. 또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네. 자, 김현영 대변인님, 정부 여당에서는 대통령이 보니까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돌아가신 분 80대 어르신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유족 여러분들께도 정말 어떤 심심한 사과의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국민의힘과 또 대통령실은 이런 그 일들이 또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그 재발 방지하는데 일단 좀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강원도의 경우에 사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이번에는 좀 각별하게 그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자, 이제 정치 파발마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하기 앞서 계속해서 이 사건에 도감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도청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청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실시하는 걸 뜻하는 만큼 이 사건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엿들은 의혹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청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저희가 이 사건 볼 때 크게 2가지를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미 정보 당국에서 도청을 했는 것이냐 아니면 문서가 위조된 거냐 도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들 보시는지요? 자, 예. 도청을 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4월 10일 날 미국 백악관 존거비 전략소통조정관은 문서의 일부 변경이 있었으나 가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네. 이것은 직접 이 도청을 했다라는 도청을 안 했다라는 거는 얘기는 안 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김태호 1차장도 일부 이 많이 수정된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오늘 뭐 그런 정도 얘기했죠. 실질적으로 미국에 도착해서 도청이 돼 있다. 그런데 화는 왜 내요? 예? 아니, 그 부분을 오늘 워싱턴에 이제 도착했을 때 워싱턴 특파원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인데 요걸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같은 경우에 같은 주제로 물어보시려면 전 떠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하나만 더. 네. 아니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주제 물어보세요. 네. 갑니다. 김혜령 대변인님, 네네. 예, 정부 여당 입장에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김태효 김태효 차장이 지금 너무나 차장. 그 중요한 이런 책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좀 긴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부드럽게 설명을 기자분들에게 해주셨으면 좋았으리라 이런 생각은 조금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정보 당국의 도청 의혹이 반드시 진실은 좀 가려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한미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지금 소통 중이고 신속하게 그 진위를 밝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근데요, 도청 정황이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굳이 왜 악이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점에 있어서도 아까 좀 일맥상통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인터뷰하는 상황에 있어서 너무나 좀 준비가 좀 안 된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인터뷰도 있었고 조금 긴장을 많이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저희가 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를 좀 기다려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김태효 차장이 화를 내더라고요. 화가 납니다. 예. 아침 뉴스 인터뷰에 다 나왔어요. 예, 도청하는 데 있어서 도청이 네 글자로 도둑 청취입니다. 도둑 청취인데 여기에 도청하는 데 있어서 악의가 있고 선의가 어디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도청은 학폭도 악의가 있고 선의가 있습니까? 도청은 이 선의라고 선의가 없죠. 다 악의적인 그러니까 내용들입니다. 이 김태호 차장이 인천공항 출발할 때와 네. 비행을 마치고 와싱턴에 내렸을 때에 지금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는 다 위조된 거다. 예. 도청이라는 건 없었다. 이런 입장으로 비행기를 탔는데 그 열 몇 시간 비행이 끝나고 나서 와싱턴 내렸을 때는 악의적인 도청은 아니다. 그 얘기는 결국에는 도청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변화가 좀 예.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네.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김태효 차장께서 어떤 또 다른 내용을 접하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하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어떤 국익을 위한 도청이라든지 감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는 것은 이제 사실이죠. 예, 보통 국익을 위한 건 미국의 국익을 얘기하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이든 프랑스든 영국이든 또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이제 러시아든 어떤 국익을 위한 어떤 그런 정보 활동 같은 것이 자기 나라들에 있을 대한 이익이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의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말씀을 하시다가 악의적이라는 이 좀 강렬하잖아요. 이 표현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볼 때는요. 어찌됐든 간에 도청에 대한 것은 미 백악관 전략수통조정관도 가짜 뉴스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10시간 비행하면서 여기는 아니다. 출발할 때는 아니었지만 결국 내용을 보니까 도청에서는 악의가 아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도청을 이제 인정했다라는 저는 그렇게 표현이라고 봐주고요. 네. 참 궤변이고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도청에는 악의와 선의가 없는 거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들 도청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도청을 당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청한 것이 확인이 되면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우리 정부는 도청한 나라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을 그렇게 받아내야 되거든요. 과거에 2013년도에 독일 총리도 오바마 대통령한테 오바마 대통령한테 요구해가지고 네. 또 사과까지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형태로 국가로서 주권자로서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숨기기 급급한 그러니까 날리면 시즌 2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는 안 맞는 되죠.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가 도청을 당했다, 감청을 당했다 이런 지금 사실관계가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만약에 도청이 됐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그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보안이 철저히 돼 있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이 혹시 됐다라는 이런 사실관계가 나왔다면은 저희가 이런 최근에 첨단 장비들이 굉장히 더 발전을 거듭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방지하는 그런 그 보안 시스템을 마련을 했다고 해도 또 그 도청 그 더 발전된 도청 장치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다면은 앞으로 저희가 그런 그 첨단 장비에 대한 모든 것을 동원하고 이렇게 그 어떤 정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더 철저하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거를 하나 그러면 김혜령 대변인께 물어볼게요. 국민의힘의 현재 공식 입장은 도청 여부는 아직 모른다. 이게 진상 파악이 먼저 돼야지 도청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네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그 미국의 그 백악관 커비 조정관이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종류의 문건들이 온라인에 이게 유포가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다. 언뜻 들으면은 잘못이라는 게 이제 도청했다는 거, 요거를 시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요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민주당에서는? 저희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미 백악관 존 거버 조정관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도청을 했다라고 시인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만 지금 본인들은 그런 입장들을 갖고 있는데 가짜 뉴스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만 지금 이건 이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 조사하려고 하면 몇 개월 걸리거든요. 이건 주권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죠. 어떻게 보세요, 김혜령 대변인은? 글쎄요, 이 커비 주정관의 발언을 뭐 저희도 사실 정확하게 그 뜻을 해석을 하기는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그 온라인상에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는 뭐 일정 부분의 그 미 정보 당국의 문서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한 뭐 변명의 여지는 없다. 네. 네, 뭐 이렇게 좀 그래요. 정리를 네. 하는 게 좋을 것 이번에 같습니다. 그 문건 공개된 내용과 관련돼서 프랑스 그리고 이스라엘, 프랑스는 이제 용병 우크라이나 참여, 이스라엘 모사드 국내 사찰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어제 우리가 미국의 꼬붕이냐 뭐 이런 정도까지 표현을 강하게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대한민국 정부도 미국한테 한미동맹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지를 해가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재발 대책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네. 우리가 유감 표명을 하고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우리가 요구를 세게 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하십니다. 도청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각국이 도청하고 있는 것은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미국만이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뭐 모든 나라 다 하고요. 또 중국, 러시아가 미국 다 하고 우리나라 하고 우리 또한 다른 나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단지 공개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요. 예, 성일정 의원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도청 자체는 있을 수 있다. 네. 공공연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도감청이 없다고 그랬는데 미 정보 당국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도 있다는 말 같이 들리기도 하고요. 김혜령 대변인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성일정 의원의 이 얘기에 대해서. 네, 아까도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뭐 이제 어떤 그 도감청이 뭐 있을 수는 뭐 있다라는 말씀 제가 이제 아까도 드렸습니다. 뭐 이제 나라와 나라 간에 네. 저희가 지금 이번에 확인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지만 이번 그 미국의 이 도청 의혹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런 또 발언은 아니거든요. 이 성일종 의원의 발언이. 네. 사실 그 그러니까 요즘 성일정 의원 이 인터뷰가 네네. 미국 정보 당국이 용산 대통령실을 네. 도청했다 이 얘기는 아니다. 그렇죠. 예. 네네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요즘 뭐 도청이라든지 감청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일상생활에서 사실 저희가 이제 핸드폰 쓰면서 뭐 대화를 막 녹취를 한다거나 뭐 일반 분들도 사실 어떤 뭐 증거를 남기고 뭐 인터넷이나 그 여러 매체를 통한 정보를 뭐 업그레이드하는 데 있어서의 이런 일들이 사실 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너무나 좀 당연한 이런 행위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 우위를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면은 이런 그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뭐 첨단 장비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 빠르게 좀 정보를 취하는 행태는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경우를 대비하는 우리 그 대한민국의 어떤 그 보안에 있어서의 자세를 이번 기회에 조금 좀 더 예민하게 좀 바라보고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그 보안 장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황 전 대변인께서는 성일종 의원 이 인터뷰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평상시에 각국이 이 도청을 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이 시기에 대통령실을 두둔하는 듯한 그런 발언이어서 참 황당하기 짝이 없죠. 예를 들면 만약에 북한이 도청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각국의 이익을 요즘에는 정보가 가장 좋은 각국의 그 정보력을 가장 우선시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도청 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막아내야 되겠죠. 특히 우리 국가의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우리 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국가 영토를 수호하는 그런 제일 컨트롤 타워거든요. 특히 NSC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이 그 각국이 어느 나라가 도청을 한다 하더라도 도청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김병기 의원이 과거에 NSC만큼은 청와대에서 회의를 재본거에서 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까지 했거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그 미 대사관 있죠. 거기 그 원자재나 모든 이 그 창 스크린 이 도어 문까지도 실질적으로 그 미국에서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15년 만에 미 대사관을 만들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모든 나라가 도청을 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단절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예, 마찬가지로 해서 이제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이런 말을 했는데요. 도청과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가짜 뉴스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면서 외교의 방해 세력으로 민주당 등 야당을 지목하고 일부 언론을 지목하는데 이건 잘못이에요. 국민 감정과 언론과 야당의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것을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외교를 승화시키는 것이 좋지 무조건 이건 아니죠. 네, 이 사건을 지렛대로 삼아서 외교적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이야기인데요. 김혜령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외교로 이제 승화시키고 더 좋은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 이건 맞는 말씀이신데요. 박지원 그 원장이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이 방송에서 뭐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무능하다, 뭐 잘못했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좋은 말씀하시는 척 하시면서 항상 이렇게 결론은 조금 다른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국정원장 하셨던 분이잖아요.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이런 확인도 하지 않은 그런 내용 가지고 함부로 막말하시고 몰아가시는 것은 상당히 좀 국정원장으로 계셨던 그 위치에 좀 맞지 않는 급이 좀 낮은 그런 말씀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 대변인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지렛대로 삼아야 된다. 뭐 필요하죠. 그런데 외교의 핵심은 저는 당당해야 된다라고 봐집니다. 뭐 굴종이나 저자세 이거 갖고는 그 상대방이 각국의 결국은 대통령이나 각국의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그게 협상이고 외교거든요. 13일 후에 우리 대통령께서 방미 일정이 있는데 가서 뭐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차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잘 풀고 와야 되는데 내용을 잘 만들어야 되는 그렇게 하려면 저는 더 당당해야 돼요. 특히 이번 도청에 대해서 이런 문제 있으면 강력하게 요구하고 그래야 미국 정부에서 오히려 한국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뭘 해도 더 신경 쓰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대통령이 이게 더 단호하고 당당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고요. 김태호 추장 같은 경우도 계속 그 기자들하고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요. 그 악의가 없었다. 도청의 내용이 악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일본 그 협상할 때도 그렇고요. 일본 대변인인지 미국 대변인인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얻을 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예, 알겠고요. 잘할 것입니다.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할 것이다. 네. 네. 그러면 요거 하나만요. 어때요? 용산 대통령실 많은 국민께서 좀 우려하는 부분이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도청 당했다라는 입장은 아니시긴 네. 합니다만 과연 도청에 대한 보안이 잘
돼 있는지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는. 오늘 그 대통령실이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실 도청은 불가능하다. 일단 이렇게 일축을 하셨어요. 용산 대통령실이 그 옛 국방부 그러니까 대통령실 청사 건물 전체가 네. 안전하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 옛 국방부 청사의 단순 그 리모델링이 아니고 보안 강화를 한 그런 건물입니다. 뭐 새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시면서 이거 보안 강화를 안 하셨겠습니까? 이거는 뭐 너무나 기본적이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그 대통령실이 이전을 하면서 국가 보안 시설 기준 각급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던 그 옛 국방부 청사에 대해서 추가로 그 보안 체계를 강화하는 공사가 있었고요. 네.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하신 그 NSC가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지하인 데다가 두꺼운 외벽을 둘렀기 때문에 감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도청. 예. 감청은 예. 네, 감청과 도청. 도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통령실 이전 2개월 만에 그 뭐 수의계약, 그 뭐 리모델링 뭐 여러 가지 다 보안 시설까지 한다라고 했겠지만은요. 실질적으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같은 나라, 각국의 나라 같은 경우는 이 도청을 이 방음, 이 유리창의 흔들림, 음향의 이 내용 갖고 실질적으로 도청으로 이게 그 글로써 전부 다 분석을 해낸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김병기 의원도 그래 대통령이 용산의 대통령실을 그렇게 이전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국가 안위를 생각하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청와대 이 벙커에서 해라.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주문했던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도청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왔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직도 용산 대통령실은 도청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발표했는데 지금 이런 정도의 수준 갖고 지금 사건은 터졌는데 이렇게 대처를 하면은 굉장히 곤란하죠. 잠깐 그 창문 떨림 그거 잠깐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초만 이거 이 창문 떨림도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여기 방지 필름을 이미 좀 저희가 다 설치를 했기 작년에 때문에 입주할 때 불가능하다. 했다고요? 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발 좀 안전해야 되긴 합니다만 또 새로운 논란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두 분도 좀 한 줄 평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 정보당국의 도청 의혹 논란 지켜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자, 황명선 전 대변인부터 해주세요. 3, 2, 1. 호구는 싫다. 확실합니다. 호구 노릇은 싫다 이런 말씀인 네. 거예요. 예, 이어서 김혜령 대변인 해주세요. 3, 2, 1. 민주당의 억지 주장 한미 관계 이간질하지 말라. 확실합니다. 두 분 다 확실합니다. 어쨌든 서로 오늘 뭐 합일점이 전혀 없습니다. 자, 오늘 정치 파발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명선 전 대변인님, 국민의힘의 김혜령 대변인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지영입니다. 내 귀에 캔디. 뭐 도청 얘기하니까 내 그러네. 귀가 나오네요. 예, 들으시고요. 오늘 문자 보내신 분 중에 1075님, 8220, 0981님 세 분께 작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자 참여하신 분들